TF를 구성해 요즘 여의도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문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거대 양당들은 의석을 더 가져가고 있고요. 군소 정당들은 덜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3당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자고 끈질기게 요구해왔죠.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심드렁합니다. 의석을 뺏기기 싫은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밝혔다지만 당별로 셈법이 복잡합니다. 민주평화당 선거제도 개혁 특위위원장이시죠. 천정배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어제 공동 결의대회를 열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3당 모두 입장이 강경해 보이는데요.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큰 원군 아닙니까? 예. 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당이 TF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야3당하고는 입장이 좀 달라 보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당의 공약이었다는 주장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 가지 다른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정당이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10%의 득표를 했다면 의석도 그대로 10%를 배정하자. 30%를 얻었다면 30%의 의석을 갖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의미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와서 딴소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공약입니다. 예. 대통령도 최근에도 스스로 당신이 지난 선거가 아니라 그 전 선거, 그러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였죠? 예.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이다. 이렇게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이라도 벌써 6년 전 아닙니까? 사실은 더 올라가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도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수십 년 된 공약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뭐라고 했다고 했죠? 아까 연동형이 아니라 권역별이라는데요. 네. 권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그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로 뽑을 것인가, 네. 아니면은 권역별, 그러니까 우리 전국을 몇 개로 나눠서 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부터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놓고 있는데요. 주장하고 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따르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출마시키고 당선시키자는 겁니다. 그게 권역별이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느냐 또는 나머지 전국을 단위로 하느냐의 그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당론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했으니까요. 예.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종으로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인 거지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 속내는 어떻게 보십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지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집권을 하고 또 특히 지난 6월달에 지방선거를 치러 보니까 현재 승자 독식 선거제도, 그러니까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가 민주당 자기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원이라든가 경기도 의원들 보면은요,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했죠? 지역구에 아마 거의 100% 싹쓸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득표율이 100% 아니었거든요. 민주당이 한 50%가 넘는 50-60%의 득표를 하고도 거의 100% 가까운 의석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자기들의 그 부당한 기득권인데요. 국민들이
국민들의 민의를 훨씬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당한 기득권인데 예. 이제 드디어 민주당이 그 기득권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의지는 밝혔습니다만 직접 나서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예. 대통령이 이 중요한 공약을 안 지키면 됩니까? 지켜야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구분해서 생각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뭐 과거에는 당수, 그러니까 대표도 지냈지만은 지금 당 대표 이해찬 대표보다 민주당에 더 큰 지도력을 가진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사실 아닌가요?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국민에 대한 약속,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일은 예컨대 몇 달 전에 은산 분리, 인터넷 은행을 은산 분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그랬죠. 민주당 내에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말하자면 팔을 비틀다시피 해서 그 생각을 바꿔서 그 법까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일들은 나서는데 이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의 개혁 또 대통령 당신이 오래전부터 벌써 2012년 아무리 늦어도 2012년부터 계속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주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민주당 내 민주당의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지요. 저는 그래서 이 선거제도의 개혁의 책임과 권한도 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입법부인 국회 구성에 대통령이 나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 잘 하지요. 과거에 지금 제가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하기만 하면은 국회를 타다고 야당을 타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민주당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고 누굽니까? 예. 또 촛불혁명의 정신, 그 민심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를 다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분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인데 예. 정치개혁, 자기 민주당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개혁은 안 하면서 다른 사회에 어떤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큰 심판을 받고 개혁도 물 건너 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석수 확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현실적이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비례표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컨대 지역구가 150명이고 비례대표가 150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300명 전체 의원 정수로도 못할 바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역구 숫자가 253이죠. 253명에.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자고 그러면 우선 자유한국당부터 그동안도 늘 반대해서 못 줄여왔던 거 아닌가요? 예. 현실적으로 지역구원을 줄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3명 정도, 250명 정도의 지역구원을 그대로 두면서 비례대표를 좀 넉넉하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 현재의 정원을 크든 작든 좀 느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현실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예. 모든 분들이 대체로 현재 300명에서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진 그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고 있는데요. 예. 360명 내외로 한 60명쯤 늘리자 하는 안부터 최소로 10여 명 늘리자 이렇게 안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자유한국당은 느닷없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연동형 비례대표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예. 의원님은 의원 정수 어느 정도로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도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만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확대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시민사회에서 내놓은 360명, 60명 정도의 증원이면은 최대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거기까지도 어렵다면 한 330명, 한 30명 정도의 증원, 최소한의 증원으로라도 국회에서 꼭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야3당의 주장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예산안 처리와도 연계시킬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정에 책임을 진 민주당, 집권여당, 또 촛불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태어난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외면하고 하면서 무슨 다른 국정에 관해서 야당한테 도와달라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끝까지 그걸 거부할 수 없겠죠. 예. 그러나 저는 예산안과 전술적으로는 서로 연결을 해서라도 그런 각오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행보로 봐서는 아주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제가 그동안 이제 국회 정개특위위원이기도 하고요. 정치개혁특위위원이기도 하고 또 지난해 그 헌법 개헌특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개헌특위, 헌법 개정특위의 위원이기도 했는데요. 그 위원회에 여러 자문위원들, 각계 전문가들, 정치학자들, 헌법학자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은 10이면 100이면 99명이 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 500개 이상이 모여 있는 그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이 단체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추진하자고 하고 여러 가지 무슨 서명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최근에는 모든 언론이 다 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개혁하자고 하는 그런 사설도 쓰고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이런 국민들의 생각, 민의에 따라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책임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집권당과 문재인 대통령한테 1차적으로 있습니다. 예. 끝으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 촉구안을 결의한 걸 두고 좀 어제 법사위에서 논란이 됐더라고요. 예.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으로서 이 법관대표의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우선 헌법에는 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법원 사람들이 그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강제동원 그 피해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청와대의 시녀가 된 거죠. 청와대 그 의사를 따라서 또 사법부 내에서는 이런저런 일선 법관들에게 연락하고 영향을 주려고 네. 여러 가지 공작 비슷한 것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법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관들이 제대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헌법의 탄핵입니다. 헌법 자체가 이런 대통령,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나 법관, 이런 공무원들이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소추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 파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부 법관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탄핵 소추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법원장의 침묵은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장이 좀 침묵도 한 의사표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대법원장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역시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무슨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큰 방향, 개혁의 방향은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과 선거제도 개혁 또 법관 탄핵 이 소추안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